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제주 간 항공편을 오전 시간에 증편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예산 지원 있으면 충분히 신설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에서는 9경기가 열리고 대표팀 경기도 최대 4경기가 가능합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전남북 통합본부를 광주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정치권은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공항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하다는 뉴스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 결국 풀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예산 지원뿐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2차례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이 전부인 군산공항. 그런데 4편 모두 오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고 여름 성수기 1회 증편도 오후에 운항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또 저녁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군산공항의 오전 증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증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선이라도 현재의 공항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미래의 항공 수요를 더욱 확보할 수 있기에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3만 명, 탑승률도 86%를 기록했지만 인근 청주공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군산공항은 미 공군의 소유이지만 지난 2012년 우리 정부와 합의로 민간 항공 운항이 하루 10차례까지 가능해 증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34차례인 제주공항의 이착륙이 오전에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이스타항공의 경우 김포 제주 노선 중 한 편을 군산 제주로 돌리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도 노선 변경에 따른 수익 보전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예산 지원이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증편을 위해 지원해야 할 예산은 이착륙료와 조명 비용 등을 포함해 대략 4억 원. 전라북도는 항공사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에 본사가 있는 국토정보공사가 전남북 통합본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이번만큼은 통합본부를 전남 광주에 빼앗길 수 없다며 전북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가 위탁한 지적 측량 사업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국토정보공사. 최근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본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본부 노조는 그동안 공공기관 재배치 전례에 따라 광주 전남에 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본부로 귀속시키려 하는데 전북 도민의 불평과 전북 도민의 공공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키므로 전라북도 본부 노조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사 측은 현재 12개 지역본부 모두를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여론을 의식해 대선 이후인 올 하반기로 통폐합 일정을 늦추기는 했지만 효율화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힙니다. 특정 지역 본부를 현재 염두에 두고 있거나 개정 기준을 현재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전라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 전남 귀속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호남 관할 공공기관 49개 가운데 무려 45개가 광주 전남에 있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부를 전주에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국토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청 역시 전북에 위치하고 있고 새만금의 지적 업무가 폭주할 수 있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와 신항만 조선공사까지 대부분 일군 중앙업체들이 독식하고 전북업체는 많아야 20% 수준이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만금을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 국가 주도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에서는 9경기가 열리는데 성적 여부에 따라 우리 대표팀 경기를 최대 4경기까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조추첨을 통해 전주에서 기량을 뽐낼 축구 강호들의 면면이 가려졌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A조를 비롯해 2조와 F조의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전주 첫 경기는 개막일인 5월 20일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맞대결입니다. 공식 개막전인 한국과 기니전은 개막식 이후인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틀 뒤에는 A조의 2경기가 예정돼 있고 28일에는 2조와 F조가 조별 마지막 경기를 가집니다. 만약 한국이 조 1위로 16강에 오르고 1983년 대회처럼 4강 신화에 성공하면 태극전사의 모습을 2경기 더 전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예선전을 치르는 팀 관계자들은 오는 금요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시설과 숙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 전주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전주시도 준비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오면서 개막전의 1등석 티켓 3,200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대회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강호들의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이제 축구 팬들의 이목은 개막전이 열리는 이곳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호남이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경선 1차 선거인 명부 확정 결과 권리당원을 포함해 모두 162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과 광주, 전남이 27만 4,900여 명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53%보다는 적지만 충청 10%, 영남 1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호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오는 27일 광주 현장 투표 이후 발표됩니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캠프 경선 선대위원장인 이상직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선거인단에 가장 많은 지지자를 모집했다며 오는 27일 호남권 경선에서 과반수를 넘겨 기선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전 대표는 전북의 독자 권역을 약속하는 등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어제 승용차가 음주 단속을 피해 위험한 도주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남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음주운전 차량.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자 들이받은 뒤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경찰과 음주운전자의 추격전은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속됩니다. 도주극을 펼치다 경찰에 붙잡힌 46살 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추격 과정에서 단속 경찰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으며 정 씨에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저희가 음주 단속을 하는 걸 확인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또 추격하는 경찰관한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히고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난 1월 김제 용지에서는 57살 정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탈선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무려 3천여 건에 이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무모하게 도주하거나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건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술용 칼날을 둔 채 수술을 마친 비양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전주의 한 종합비양원은 수술 후 칼날의 존재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재수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전체 의료진을 상대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지난달 척추 수술을 한 60대 환자의 몸에 1.4cm 길이의 수술용 칼날을 남긴 채 수술을 마치고도
환자에게 알리거나 사과하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MOU의 의혹을 조사하는 도의회 조사특위가 김한주 전 지사를 증인 채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겠다는 건데 김 지사는 출석 여부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삼성이 새만금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 체결식. 삼성의 김순태 미래전략실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그리고 김한주 지사가 참석해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조사 특별위원회는 김한주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LH 경남 이전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 김 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도지사 김완주 삼성 새만금 투자 MOU 투자 조사 특위 제4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자입니다. 특위는 또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정원율 익산시장 등 6명을 증인으로 불러 협약 체결과 투자 무산 배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LH의 진주 이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허탈감에 대한 탈출구로 굉장히 전술적으로 썼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주 전 지사는 MBC와 통화에서 당시 삼성에서 먼저 제의가 왔고 협약 과정에 정부와 삼성이 속이려는 느낌은 없었으며 특위 출석 여부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파기가 경영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가짜 협약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전직 도지사에 대한 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남원시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과 임실군이 마을 주거 환경 개선인 샛들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완공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하루 1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 처리장의 보일러 에너지인 바이오 가스로 생산하는 시설은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연간 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회사 위탁해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와 어린이 축구 업무 협약을 맺고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경기장 등 체육 환경 개선, 경기 홍보 등 지원 활동을 추진합니다.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선운산 도립공원에 관광객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특별 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추진되는 기반 시설 구축은 연간 6%가 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추가 확보는 물론 보행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됩니다. 보다 편리한 주차와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더욱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은 지역 전통시장인 진안시장이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주말 야시장과 흑돼지 특화골목 조성은 물론 마이산과 연계된 관광시장으로 본격 조성합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마이산과 진안시장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흑돼지 특화골목과 주말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팔덕면 월곡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샛들마을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지붕 개량과 빈집 정비는 물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 환경 개선도 진행됩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 관촌면 방현마을도 주거환경 개선인 샛들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의 샛들마을 공모 사업은 이번이 3년 연속으로 재래식 화장실과 담장 정비를 비롯해 경로당 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던 전주 대사슴놀이가 9월로 시기를 옮겨 열립니다.
전주시는 심사위원 비리 사건으로 대사습 보존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시 주도로 대회를 이끌되 충분한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해 5월에 예정된 대회를 9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고 권위의 국악 등용문인 전주 대사습 누리는 비리 사건으로 올해 대통령상이 취소됐습니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도의회가 개최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발전으로 6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간척 선진국인 네덜란드 오스터스켈트 댐 사례를 제시하며 해수유통만이 새만금 개발의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불법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도의회 보궐선거에 국민의당 경선 후보로 등록한 조영철 전 도의원은 당이 후보들에게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기존 민주당원이 포함되는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경선을 위해 당원 모집이 필요하며 이중 당적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5월 실시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SNS를 통한 흑색 선전이나 선거 관계자 협박,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국민들은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무주 장수 3개군이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3개군은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별로 해당 품목을 전담해 교류하는 공동 생산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무주 장수 지역은 학생 수가 전체 7,000명에 불과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그동안 타 지역에 의존해 왔습니다. 부안군 나노미 근농장학재단이 반값 등록금과 근농장학금을 받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관내 고교 졸업자는 부모가 부안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부안 출신 학생은 3년 이상 부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접수는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대상자 500여 명을 확정해 오는 6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 유형별 책 읽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교육문화회관은 오는 11월 말까지 장애인 관련 기관 3곳과 연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화학교, 발달장애인은 디딤돌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전라북도 점자도서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100년의 비밀을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미국 인디 영화의 거장 짐 자무시 감독 특별전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매주 목요일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는 목요 시네마 뮤즈가 오늘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운영됩니다. 심관 이형수 개인전이 오늘부터 한옥마을 내 아급의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2회 대한민국 동양란협회 화예품 전시대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센터 개소식이 오늘 도청에서 있습니다. 김현수 푸드테라피 협회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내일 여성문화관에서 직업교육 설명회와 함께 미니 취업박람회를 갖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어린이 소비자 경제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전 세계 보디빌더들의 축제가 오는 19일 부안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4도, 전주 13도 등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